안녕하십니까. 토크에유 방관식입니다. 최근 70대 경비 노동자가 근무 중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를 외친 지 꽤 지났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신현웅 정의당 충남도당 운영위원 모시고 문제점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초단기 계약 등 경비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이 사회적 문제로 거론된 지가 꽤 됐습니다. 네네. 어떻게 그동안 좀 개선은 됐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참 이 문제는 한참 우리 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해결은 안 되고 있고요. 물론 좀 점진적으로 법이 개정되거나 이런 과정에서 좋아지긴 했는데 아직도 이런 부분이 좀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구조적으로 법적인 문제하고 현실적인 문제하고 좀 같이 묻혀 있어갖고 이거 어떻게 좀 잘 해결하냐에 따라서 틀려질 것 같고요. 이번 실제로 이 70대 경비 노동자의 죽음 또한 초단기 근로계약의 문제, 그다음에 노동시간이 24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노동하는 이런 어려움, 그다음에 고령이라는 것들, 그다음에 그 전에 했던 일보다 일의 양이 늘어나면서 실제로 이분이 피로가 누적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이분도 아마 사망에 이르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초단기 계약 같은 게 지금 기존에 있는 근로기준법 그런 거로는 지금 어떻게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본인의 동의가 있기 때문에 18세 이상의 성인이면은 본인이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하면은 그것을 미리 인지하고 있으면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망사고 발생을 두고 일부에서는 서산시 비정규직센터 직영 전환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물론 또 다른 부분에서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격이다. 너무 비약하면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자, 과거 직접 운영에 관여했던 분으로서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기존의 비정규직 센터를 민간위탁에서 운영할 때 했던 사업이 아파트에다가 휴게실을 만드는 그렇죠. 사업을 좀 진행했었거든요. 23년도부터 시작해서 23년도, 24년도에 2개씩 해서 총 사상 4개 휴게실을 만들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25년도에도 만약에 직영이 아니고 민간위탁이 있으면 아마 또 2개 정도의 사업장이 아파트에 휴게실이 만들어졌을 것 같은데 우연치 않게 이 아파트가 25년도에 신청했던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25년도부터 서산시가 비정규직센터를 직영으로 전환하면 저희들이 어쨌든 이런 사업을 좀 진행했었고 이 사업이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서산시에 전달을 좀 했었고요. 그런 경과 과정들을 좀 설명을 했는데 어쨌든 1년 동안 그 사업이 실제로 중단됐었고 그런 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그런 것처럼 그 아파트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나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도 제일 안타깝죠. 만약에 계속 민간위탁을 좀 해서 그 사업을 통해서 거기다 그분이 좀 조금이라도 좀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졌다라면 혹시라도 이런 정말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좀 안타깝고 하는 생각입니다. 말씀하셨던 휴게소 설치가 지금 이제 정부에서 법적으로 많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강제 조항은 아닌가요? 강제 조항입니다. 23년 8월 달부터 산업안전법 128조 2항에 의하면은 휴게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고 실제로 벌금 조항까지 있습니다. 구체적 벌금 금액까지 50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떼줄 수 있다는 강제 규정으로 무조건 하게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걸 충족하지 못하는 아파트들한테 휴게실을 좀 지원 사업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럽니다. 서산의 구축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공간들이 워낙 타이트하게 처음에 졌기 때문에 이 경비실을 만들 만한 조건들이 안 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4개 아파트를 만들었었고 이 아파트도 실제로 서산에서 오래된 아파트에 속하기 때문에 여기도 경비실을 만들기가 쉽지 않은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 사업을 했으면은 가설물, 컨테이너를 통해서라도 만들려고 했던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휴게실 설치 전수조사 그리고 휴게시간 보장을 촉구하는 일일 시위를 어젠가서부터 지금 진행 중이신데 그거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저희들이 이 사고가 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분들이 그 계속적인 24시간 일을 하시면서 피곤이 누적되고 그런 과정에서 더구나 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도 하루 종일 꼬박 세면 힘들 텐데 나이 드신 분들이 계속 그런 노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건강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법에서도 얘기한 것들도 이분들이 정확하게 좀 쉴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쉴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라. 이런 게 그 법 취지거든요. 그래서 일정 시간 동안은 그 일하시는 곳과 격리돼서 다른 곳에서 일의 업무에 스트레스 안 받고 다른 곳에 가서 쉴 수 있는 휴게실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그뭐 업체에서 그런 얘기도 하던데 어쨌든 12시 이후부터 새벽 6시까지는 그 취침 시간으로 보장이 되고, 그다음에 낮에 뭐 점심시간, 저녁 시간 이런 식으로 그 근무 스케줄상 몇 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 보장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됐던 것 같고, 그랬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일하시는 곳하고 휴게실하고 같은 공간에 있다 보니 24시간 내내 이분들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스트레스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쉰다고 쉬는 시간이라고 하는데 지나가다 다른 분들이 입주자분들이 불 켜 있으니까 똑똑똑 두드리고, 나 뭐 택배가 안 왔다, 나 우리 집에 물이 샌다, 이런 긴급 상황들을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실제로 쉴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휴게실을 좀 저희들이 분리해줘라. 법에 나와 산업안전보건법에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휴게실 분리해주고 그 안에 유리창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에어컨이 있어야 되고, 이런 구체적인 뭐 높이가 2.1m가 돼야 되고 2평 이상 6평방미터가 돼야 되고, 이런 아예 가이드라인까지 법이 딱 나와 있거든요. 이걸 어기면 500만 원 이상의 과태료 주겠다라고 돼 있는데 서산에 있는 아파트 중에 이걸 지킬 수 있는 아파트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노동부가 서산시가 전수조사를 통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시나 노동부가 뒷짐만 지지 말고 이거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원인 파악을 통해서 입주민들과 슬기롭게 같이 서로의 분담해야 될 걸 분담하면서 고쳐나가야 이런 문제가 안 생기고 서로 간에 그 핑퐁 게임, 서로에게 미루는 이런 일을 좀 막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이게 혹시나 과태료를 부과받은 아파트가 전국적으로 있나요? 아직은 없고. 맞습니다. 이런 사정처럼 아까 말했던 대로 이게 또 상황이 입주자 대표가 실질적인 사용자인데 이 업체는 위탁을 받아서 온 업체인데 그걸 만들 수 있는 권한이나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있냐 없냐의 문제, 또 서로 그 미루는 상황입니다. 이건 요 문제는 사회적, 저희들 기자회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사회적 타산에 가깝다. 서로 방관하고 미루다 보니까 생긴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같이 서로의 그 입장을 서로 이해하면서 서로가 어떻게 이걸 해결할지에 대한 그 지혜를 좀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회적인 합의, 네, 아까 네. 말씀하셨듯이 입주자분들도 생각을 좀 바꿔야 되고, 맞습니다. 서산시를 비롯한 행정기관도 좀 생각을 바꿔야만이 해결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뭐 행정기관이나 시민들, 특히 입주민들, 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이 문제는 실제로 좀 사회적 합의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법적으로 그 규정하고 한다고 해결될 것이 아니라 입주민을 대표하는 입주자 대표의 역할, 그다음에 행정기관인 서산시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입장, 그다음에 노동부가 이 경비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나 휴게실을 보장해야 된다는 관리 감독기관이라는 이 세 곳,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도 사회적으로도 경비 노동자들의 삶을 그렇게 우리 지금 언론에 나온 대로 수치료품을 깔고 잘 줄 정도로 우리 지역이 이건 실제로 인권의 문제라고 기본적으로 인권의 문제라고 생각되거든요. 누구라도 입주민 중에 이런 걸 봤으면 이걸 고쳐야지 하는 의견도 냈어야 되고 고치려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서로 각자의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시민들한테는 어쨌든 이제 우리의 아버님이 될 수 있고 우리 형님이 될 수 있는 그런 일터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24시간 동안 지켜주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정말로 자기의 근로조건이나 노동조건이 좋아지는 건 우리 시민들의 안전이 높여진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의 역할, 그 다음에 관계기관들도 이거 방치하지 말고 기관끼리 서산시하고 노동부하고 서로 미루지 말고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아파트 공동주택의 경비실의 휴게실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문제들을 같이 논의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노동부도 이제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된다면 1차적으로 관리 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저런 사정 가지고 계속 그 차를 미루지 말고
법대로 일단 좀 엄격하게 좀 집행을 하는 그런 속에서 바꿀 수 있는 노력들을 우리 세 주체들이 한꺼번에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럼 앞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무슨 역할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계획하고 있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희들은 어쨌든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그 각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서 서로의 문제점, 현실적인 문제, 그다음에 법적인 문제까지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토론을 통해서 토론회. 사회적 예. 합의를 좀 이끌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산지역 그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그다음에 뭐 관계기관, 노동부, 서산시까지 같이 오고, 그다음에 이해 당사자인 입주자 대표자인, 그다음에 경비노동자까지 이런 분들이 한번 모여서 다시는 이제 서산에서 이런 문제가 좀 재발되지 않도록 같이 토론할 수 있는 토론회를 좀 6월 말 정도에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에 좀 제안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합의점은 아니겠지만 서로 간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좀 같이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온 그 합의안이나 아니면 도출된 안을 서로 간에 좀 지킬 수 있는 약속을 좀 그 자리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첫 번째로 그 계획하셨던 토론회부터 일단 좀 꼭 성사되기를 빌겠습니다. 자,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와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가 서산에서 피어나기를 바라며 오늘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자, 나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